큐. 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드디어 다시 거꾸로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문학으로 표현하기 수업을 할 건데요. 문학으로 표현하기는 크게 영역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시가 있고 수필이 있고 소설과 희곡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먼저 시부터 할 텐데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렇지, 운율이 있다. 그런데 시에서 바로 운율을 살리기는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먼저 수업 시간에 주제어를 잡고 그 주제와 관련되는 마인드맵 그리기를 해봤어. 잘 봐봐. 애인 있어요 라는 노래를 선생님이 선택을 했다, 주제어로. 그리고 애인 있어요와 관계되는 마인드맵을 그렸어. 애인 있어요 하면 가수 이은미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노래니까 또 여기에도 여러 가지 가지를 칠 수 있겠지. 그 다음 애인 있어요는 주제가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짝사랑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무정함. 그 다음 항상 짝사랑 하면 따라오는 거 눈물. 그 다음 눈물에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계속 마인드맵을 확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짝사랑이야.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를 적을 거야. 선생님이 미리 시를 한번 적어봤거든. 근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적은 시라서 운율이 아주 좋다든가 시의 내용이 아주 우수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라는 예시안이다. 제목은 짝사랑. 내 눈에 비친 너는 언제나 고요함. 햇빛에 빛나는 머리카락, 붉게 물든 입술, 가늘고 흰 손가락. 하지만 너는 언제나 고요함.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심장의 떨림은 오직 나의 것. 부풀어 오른 내 눈물 속에 언제나 네가 있어. 한 발짝 다가서면 그만큼 멀어지는 네가 있어. 이렇게 적어봤는데 봐봐라. 짝사랑 하면 아까 떠오르던 게 눈물이라든지 혹은 부풀어 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숨긴다든지 이런 단어들을 연상어로 찾았거든. 그래서 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돼.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항상 내 혼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은 항상 고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햇빛에 빛나는 머리카락이나 붉게 물든 입술이나 가늘고 흰 손가락 이런 것들이 모두 고요함을 뒷받침하는 거.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심장의 떨림. 그 사람과 반대로 내 심장은 언제나 떨리는 거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래서 심장에 떨리면 오직 나의 것. 그러니까 일방적인 감정의 전달이라는 거다. 그리고 부풀어 오른 내 눈물 속에, 아까 부풀어 오른다, 눈물이다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언제나 네가 있다. 그래서 내 짝사랑의 대상은 너라는 걸 강조를 한 거지. 한 발짝 다가서면 그만큼 멀어지는. 그래서 내 감정은 좋지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이게 바로 일방적인 짝사랑이지. 그 속에 내가 있어. 이렇게 시에서 운율을 드러내는 거 반복. 대충 이렇게 적어봤는데 너희들은 전혀 다르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 이게 어려우면 시는 기존의 시를 그대로 흉내내는 패러디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 일단 시는 대충 이렇게 적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필인데 역시 주제는 짝사랑이야. 그런데 수필은 제일 중요한 게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이지.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이 들어간다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짝사랑을 했던 경험이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다. 수필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쭉 작성을 하거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기본 뼈대를 완성하는 단계다. 중학교 2학년 때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다. 준수한 외모에 공부도 썩 잘하던 남학생이었는데 2학년 때 우연히 같은 반이 되었어. 언제나 명랑하고 말썽이 많았던 나지만 왠지 그 남학생에게는 부끄러워서 잘 다가서지 못했다는 경험이 있고, 그런데 그 남학생도 은근히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아주 친한 여자친구가 그 남학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끝나는 발렌타인데이 때 그 남학생한테 초콜릿을 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우정 사이에 선생님이 누굴 선택했다고? 사랑을 선택한 거야. 그 남학생에게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선물을 받았어. 그치? 둘이 사귀게 되었어, 선생님하고 그 남자애는. 근데 친한 친구, 그 여학생하고는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사이가 나빠진 거야. 그치?
사랑을 선택해서 우정을 잃어버린 케이스지. 결국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여학생과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지금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경험이 있어. 이걸 바탕으로 수필을 적으면 되겠지. 그치? 요게 수필이다. 이렇게 먼저 기본 뼈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단계를 할 거야. 이게 표현하기 단계거든. 요까지는 개요 작성. 됐지? 요게 수필이야. 수필은 계속 강조하지만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 경험을 적는 것이 수필이다. 자, 이제 소설. 이걸 이야기로 꾸밀 때는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이라 그랬거든. 똑같은 짝사랑인데 선생님이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야. 여기 이것을 조금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소설은 구성 요소별로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 먼저 인물을 설정을 해야 돼. 나 중학교 2학년 15살 여자아이, 평범한 얼굴에 눈에 띄지 않는 외모,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탐. 선생님하고는 조금 반대되지, 그치? 이렇게 일부러 각색을 해본 거야. 그 다음 찬열이 중학교 3학년 16살 남자아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고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어. 그 다음 준혁이 찬열의 친구, 남의 일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야. 그 다음에 은채, 나의 친구야.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야.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활달하면서 친구가 많아. 자, 먼저 인물을 설정을 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배경. 공간적 배경을 먼저 구체화했는데 공간적 배경은 삼남중학교 2학년 교실. 그 다음 시간적 배경은 3월 14일 발렌타인 전후로 잡았거든. 이렇게 이제 배경을 구체하고 어떤 사건을 담을 것인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건을 가짜로 끼워 넣어. 제일 먼저 내가 찬열을 짝사랑하여 발렌타인데이 때 찬열에게 초콜릿과 편지를 보냄. 준혁이가 이 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림. 화이트데이 하루 전 사물함에서 발신인이 C라고 적힌 편지를 받게 됨. 나는 이것을 찬열이의 편지로 착각하고 은채에게 살짝 고백을 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소문이 크게 남. 그 편지를 받은 그 편지에 적혀있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엉뚱한 사람이 나와 있었음. 이게 전체적인 사건의 뼈대야. 그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표현하기 시간에 계속 해야 되겠지?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문학으로 표현하기야. 요까지가 이번 시간에 다 끝나야 할 활동. 미리 집에서 해오기. 자, 끝.